네, 야구 골수 팬들에게는 전부인 이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2015 프로야구가 개막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즌부터는 KT가 1군 리그에 포함되면서 19단 체제가 가동됩니다. 네, 변화하는 이번 시즌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웅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내일부터는 굉장히 바빠지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이제 시즌 개막인데 올해부터 이제 19단 체제가 가동되니까 네. 물론 뭐 변화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경기 수부터 많이 늘어났죠. 그렇습니다. 뭐 올 시즌에는 이제 팀당 경기 수가 144경기가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720경기입니다. 작년엔 128경기 그리고 576경기였으니까 네. 전체적으로 볼 때 144경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팀별로 예전에는 뭐 우천 취소 같은 것도 있고 하면 쉬는 기간도 생기고 네.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게 아예 쉬는 없어지는 기간이 건가요?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9팀이었기 때문에 일정이 불규칙했죠. 그래서 어떤 팀은 반드시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3, 4일씩도 네. 쉬고 네. 이런 그 불규칙한 일정이었는데 그것이 단점도 있었지만 또 네. 팀에게는 휴식이라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팀이 주 6일 동안 경기를 하고 월요일 하루 쉬는 예전의 일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체력적인 면에서 경기도 많고 거의 매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큰 변수가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양상문 감독도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가장 큰 변수가 휴식일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꼽았더라고요. 네네. 그만큼 좀 여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체력이 많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올 시즌에 가장 큰 변수는 경기 수가 많아진 것, 휴식이 줄어든 것, 그래서 얼마나 선수층이 두터운가가 이제 변수가 네. 됩니다. 네, 민현님은 이제 어떤 팀을 개인적으로 응원한다 이런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얘기할 수 있어서 네. 네네. 저는 이제 한화를 사실 응원하고 있는데 물론 네. 감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지역적 연구가 그래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 민현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시즌 전체 판도는 어떻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삼성이 강하고 결국 삼성인가요? SK가 굉장히 강한 대항마가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그 넥센 작년에 준우승이잖아요. 예. 그리고 LG 두산 또 NC 이 팀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화도 훨씬 나아졌고 기아 롯데가 당초에는 조금 하위권이 아닐까 했는데 의외로 또 시범 경기에서 잘했어요. 예. 어떻게 보면 KT는 어쩔 수 없는 막내이기 때문에 좀 약세인데 그 시범 경기에서 보면 뭐 6위까지가 전부 한 경기 차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네. 올해는 굉장히 촘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상위권에는 삼성, SK, 어쩌면 넥센 정도까지가 포함이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우승도 삼성이 할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삼성은 사실 승리의 시스템을 굉장히 구축을 잘한 팀입니다. 작년만 봐도 오승환이라는 정말 큰 전력이 빠져나갔는데 그리고 오승환 자리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되는 임창용 선수도 사실은 기대보다는 부진했거든요. 그런데도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거둔 팀이고 역시 이제 삼성의 그 시스템이 워낙 구축이 잘 됐고 선수층이 두텁기 때문에 네. 올해도 아무래도 삼성은 뭐 우승 후보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전력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전명훈 기자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앞서 만나봤습니다만 그 시작은 같았으나 결말이 달랐다. 네. 결국에서 삼성이 결론을 짓는 거 아니었느냐. 4년째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결말, 그러니까 삼성의 독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제2의 팀은 어떤 팀이 되겠습니까? 올해는 삼성을 견제할 세력들이 꽤 많을 텐데요. 예. 그만큼 이제 전력이 평준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그 눈길을 끄는 팀은 SK 와이번스입니다. SK요. SK 와이번스가 우선 김광현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돌아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전력의 보탬이 될 테고요. 예. 그리고 겨울 시장에서 가장 팀의 주축인 최정을 비롯해서 5명의 FA들을 모두 다시 잡았습니다. 그만큼 전력의 누수가 없고 그리고 또 정우람 선수가 이제 군에서 돌아왔다는 거. 아직 정우람 선수가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지만 정우람 선수가 이제 마무리를 맡아둘 수 있는 투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박희수, 박정배 이런 불펜 투수들이 부상이긴 한데 그들까지 돌아온다면 사실 SK 와이번스의 전력은 삼성에 못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제 부상이 많아서 좀 힘들었는데 네. 올해는 그 김용희 감독이 새로 맡으면서 또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 야구를 표방하고 있고 네. SK가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SK가 강할 것이다라고 네.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SK 이외에도 좀 네.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넥센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넥센은 작년에 준승을 했는데 물론 강정우라는 정말 절대 전력의 한 명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분명히 타격은 입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공격의 윤성민, 수비의 김하성 이런 두 명의 선수로 플라튼 시스템을 가져가리라는 지금 예상을 나오고 있고 네. 또 스나이더가 LG에서 뛰다가 가세를 했죠. 네. 그 스나이더도 공격엔 보탬이 될 테고 워낙 공격은 강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역시 이제 선발진일 텐데 한현희 선수가 선발로 전업을 했고 예. 베네켓 20승 투수가 있고 피어로밴드라는 새로운 투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넥센이 아마 대항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외에 서울의 두 팀, LG, 두산도 LG는 이제 상당히 이기는 법을 알아가는 팀이 됐고 작년에 기적같이 4강에 들어갔잖아요. 네. 두산도 두산의 새로운 고유의 칼라를 다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도 큰 부상이나 이런 것만 없다면 상당히 전력이 4강 내지 5강 전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넥센, LG, SK 다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네. 이겁니다. 네. 올해 한화가 어디까지 가느냐. 사실은 사심이 좀 삼성이 들어가는. 우승하냐, 뭐 SK가 잘하냐, 뭐 다 많은 관심사일 수 있겠죠. 근데 네. 한화 이글스가 이번 시즌에 얼마만큼 해내느냐가 한화 팬뿐만 아니라 야구 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겨울 그 오프 시즌 내내 가장 많은 뉴스의 중심이 한화였고 김성근 네. 감독이었죠. 사실 김성근 감독 효과는 뭐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화 이글스가 보면 작년부터 사실은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엔 이용규 정구른 선수가 들어왔고 예. 올 겨울에도 보면 배영수, 권혁, 송은범 이런 FA들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위권, 최하위권에 머물던 전력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화는 뭐 중위권 내지는 김성훈 감독은 내심 지난주 미디어데이에서는 내년에는 두 번째로 입장하겠다. 그러니까 올해 2위까지 노려보겠다는 네. 그런 아주 야심찬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네. 하나가 전반적으로 볼 때 예전에 SK를 키웠을 때 하나와 그 전력과 하나의 다른 점은 주전급들이 상당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훈련을 얼만큼 버텨내고 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점을 이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네. 한화는 분명히 강해질 테고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전력을 끌고 가느냐 네. 초반에 밀리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네. 4, 5월에 잘 버틴다면 한화 이글스가 끝까지 한번 그 중위권 내지 가을 잔치권에 도전하는 그런 팀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않을까 사실 싶어요. 그 한화 SK 그 2007년에 김성훈 감독이 SK를 처음 맡았을 때 제 기억으로는 그게 맞나요? 한국 시리즈 가서 우승했던 게 2007년인가요? 계속해서 그때부터 6년 연속 그러니까 한국 처음 시리즈 맡았던 진출을 해 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한화를 처음 맡았으니까 네네. 혹시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만 네. 몇 위까지 가겠습니까? 간다면. 어려운 질문을.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네요. 네. 중위권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올해는 5위까지가 올라가죠. 예.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고 막내팀 KT 얘기를 안 해볼 수도 네. 없는데 네, 네. 지금 알차게 지금 전략이 보강이 됐다라고 지금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네. 상대팀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갖췄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신생팀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이 대부분 경험도 일천한 선수들이 많고 또 베테랑들이 왔지만 사실 베테랑들이 다른 팀에서 최고의 중심이 되는 그런 선수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계가 있는데 하지만 조보명 감독이 젊은 팀을 키워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또 그런 감독입니다. 훈련도 많이 시키지만 네. 세계적으로 잘 시키고 있고 또 올해 보면 그 KT 위즈에는 투수로는 박세용이라는 선수 그리고 타자에는 김사현이라는 이 두 그 신인들이 성적을 떠나서 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투타의 아주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흥미거리가 될 테고 그 외에 이제 김상현, 박경수, 박기혁, 장성호 이런 그 베테랑들이 이제 다시 모였는데 네. 이 선수들이 만약에 불꽃을 태워준다면 승률 4할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승률 4할 그러면 굉장히 무슨 그 정도를 하지만 NC 다이노스가 첫 해 굉장히 잘했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승률이 4할 1푼 9리였거든요. 그 KT가 4할 승률을 할 수 있다면 리그 전체의 수준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성적이라고 기대가 되고 만만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들의 경쟁도 관심이지만 이제 선수들의 관심도 또 집중되고 있는데 네. 미국 프로야구 생활조건이 윤성민 선수 비롯해서 앞서도 잠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김강현 선수 그리고 양현종 선수의 활약도 관심인데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펼쳐줄 것으로 보이세요? 네, 선수들 개인적으로는 사실 실망스럽겠죠. 하지만 한국 프로야구나 소속팀에는 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예. 지금 보시면 김광현 선수, 양현종 선수 이 두 선수는 뭐 국내 정상급의 투수들이고 다승왕도 다툴 수 있는 실력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의 복귀는 상당히 두 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겁니다. 예. 제
예상으로는 김광현 선수가 다승왕을 노려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양현종 선수는 지금 내일이 개막이잖아요. 개막전에 나오는 10명의 투수 중에 유일한 한국인 투수입니다. 네. 그 정도로 양현종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두 선수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예. 윤성민 선수인데요. 사실 1년간 마이너리그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뭐가 안 풀리면서 이제 결국 다시 오게 됐는데 현재 윤성민 선수는 마무리로 쓰겠다는 보관인데 제가 보기엔 윤성민 선수가 꼭 마무리 자리에 적합해서라기보다는 페이스가 윤성민 선수의 원래 전성기 페이스가 아직 좀 못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성민 선수가 빨리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결국은 이제 선발로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윤성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되고 양현종과 원투펀치에다가 외국인 투수들까지 가세가 되면 기아 타이거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가 하위권으로 구분되지만 시범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 보였기 때문에 이 두 팀이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돌아온 해외파가 될 뻔하다가 다시 돌아온 선수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내일 개막전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또 관중들께서 찾아주실 텐데 어떤 부분에 우리 야구를 보면은 재밌을까요?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올 시즌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4강이 아니라 5강까지 포스트 시즌에 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마지막 한 자리, 두 자리를 놓고 정말 막판까지 치열하게 혼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시즌에는 전력이 상당히 평준화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4강 싸움이 아니라 5강 싸움을 보는 재미가 아주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신생팀의 그 선전도 물론 KT도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고 네. 사실 개인 기록들도 굉장히 올해 알찬 기록들이 있거든요. 이승엽 선수가 이제 400홈런, 최초의 400홈런에 10개 남았고 임창현 선수는 200세이브 1개 남겼고요. 네. 장성호 선수가 만약에 올해 121경기 이상을 뛰게 되면 양준혁의 기록을 넘어서서 최다 경기 출전도 하게 됩니다. 홍성훈 선수는 2000안타를 도전, 또 정근우, 김축찬 이 선수들은 10년 연속 20도로 이렇게 해서 개인 기록들도 많기 때문에 올해는 팀 간의 성적도 그렇지만 이런 개인 기록들도 네. 또 눈여겨보시면 재미있는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훈기 야구 해설위원과 KBO 리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